여러분 오늘 하루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뉴스파이터 김영준입니다. 대구와 경북이 비상사태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구, 경북에서 오늘만 35명이 발생했고요. 청도에선 유증상자가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신천지 대구교회 신도 90명이 증상이 있다고 스스로 말했고 연락이 안 되는 신천지 신도만 400명에 가깝다고 합니다. 상점에선요. 손님이 안 오는 것보다 오는 게 더 무섭다고 합니다. 누가 확진자인지 모르니까요. 시민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스스로 자가 격리 중입니다. 이러다가 우한처럼 도시 자체가 봉쇄되는 건 아닌지 불안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2020년 2월 20일 목요일 뉴스파이터 60초 뒤에 이 소식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1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손정희 변호사님. 네, 고유정에 대한 1심 최종 1심에 대한 선고형이 나왔습니다. 무기징역형을 선고를 했고요. 전 남편 살인에 대해서는 우발적인 살인이라는 고유정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였을 뿐만 아니라 반성하는 태도도 없고 잔혹한 범죄이다 이렇게 선고 이유를 밝히면서 의붓아들 살인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를 했습니다.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 무죄 추정의 원칙상 무죄를 선고하면서 최종적으로는 무기징역 선고를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재판을 직접 재판정에 참관한 전 남편 측 변호인이죠. 강문혁 변호사를 제가 직접 지금 연결해서 잠시 뒤에 연결을 해볼게요. 연결되면 좀 얘기를 들어볼 텐데 오늘 재판정의 분위기도 궁금하고요. 과연 이 재판부의 선고가 있을 때 고유정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지도 정말 궁금하잖아요. 정말 조금 전에 선고가 나왔는데 저희가 바로 어렵게 강문혁 변호사를 전화로 연결해봤습니다. 강 변호사님. 예, 안녕하세요. 오늘 재판을 쭉 지켜보셨을 텐데 일단은 1심 결과 전 남편 살해 사건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유죄로 무기징역 선고했는데 유족분들 어떻습니까 지금? 예, 유족분들 많이 아쉬워하십니다. 일단 유죄 판결이 나온 점은 참 다행스럽고요. 네. 그리고 판결 이유를 낭독하시면서 고유정이 그동안 법정에서 했던 수사기관에 했었던 주장들을 일일이 하나하나 열거하시면서 다 납득할 수 없고 믿기 어려운 주장들이다. 다 배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진실은 피해자인 전 남편이 무고하게 계획적인 피고인의 범행에 의해서 살해됐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이런 잔혹하고 계획적인 범행을 다 인정하면서도 형량에 있어서는 무기징역을 선택한 점을 참 좀 아쉽습니다. 항소심에서 또 새로운 판단을 또 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검찰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나요? 어떻습니까, 강 변호사님? 아직 연락을 받은 건 없지만 항소는 예정된 수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항소를 할 것이고요. 네네, 강 변호사님, 그동안 고유정은 공판 과정에서 줄곧 전 남편 살해 사건에 대해서는 우발적 살해를 주장해왔잖아요. 혹시 오늘 재판부의 선고가 있고 나서 고유정의 반응 같은 거 혹시 보였습니까? 어떻습니까? 유심히 지켜봤는데 미동도 하지 않고 그냥 판결 선고를 그냥 듣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동안 특별히 눈물 보이거나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언론에 비춰진 고유정의 모습은 그 특징적인 게 자신의 앞머리를 커튼처럼 쓸어내리잖아요. 법정에서는 그게 허용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그거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요. 앉아있는 태도를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오늘 사실 이 재판은 두 개의 사건이 병합돼서 진행이 됐잖아요. 조금 전에 전 남편 살해 사건에 대해서는 1심 무기징역 선고가 됐습니다만 지금 의붓아들 살해 사건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법정에서도 옆자리에 이제 홍태희 씨가 이제 앉아서 흐느끼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슬프고 안타까웠는데요.
뭐 1심 재판부의 판단이 있었지만 네. 또 항소심에서 얼마든지 또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는 네네. 영역이기 때문에 네네. 예,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 네네. 증거관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네. 판결 이유를 면밀히 검토하고 네. 검찰에서 또 대응할 것이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뭐 경황이 없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언론들의 인터뷰 요청이 쇄도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뉴스파이터에 먼저 이렇게 전화 연결 응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의 네네. 재판 과정에서도 이 참고 말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재판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미완의 재판이다. 아직 네. 어쨌든 항소심을 일단 전남편 지켜봐야죠. 살인 네네. 사건에 대해서 피해자의 명예가 회복이 되고 네. 피고인의 범행이 낱낱이 인정된 점에 있어서는 네. 참 다행스러운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다만 의부다들 살인 사건에 대해서 네. 아직 재판부는 확신이 들지 않는다. 합리적 의심이 가지 않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 네. 부분은 앞으로 보완이 돼서 꼭 피고인의 범행이 네. 낱낱이 인정됐으면 알겠습니다. 하는 바람입니다. 그 부분이 바로 앞으로 항소심을 가게 되면 검찰의 숙제가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송구합니다만 분위기 바꿔볼게요. 정말 금이 환영한 기생충 사단. 오늘은 여기를 갔다고 합니다. 김기혁 아나운서. 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이 봉준호 감독을 비롯한 이 제작진, 기생충의 제작진과 그리고 출연진들을 청와대로 초청해서 오찬 행사를 함께 가졌습니다. 아하, 네. 오늘 오전 11시 50분부터 해서 한 2시간 가까이 진행이 됐는데요. 네. 여기에 참석한 제작진과 배우들은요. 봉준호 감독, 그리고 곽신혜 대표, 장영환 프로듀서가 있고요. 네. 그리고 배우 같은 경우에는 송강호 씨, 네. 이정은, 박소담, 최우식, 이선균, 조여정 씨 등이 함께 했습니다. 네. 그리고 아역 남자 배우는 이제 어머니와 함께 참석을 또 했다고 해요. 이제 사진에 보이죠. 그러네요. 아하, 네. 이선균 씨와 조여정 씨의 이제 아들 역할을 했던. 네. 네. 이렇게 참석을 했었고 이제 여기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입을 뗐는데 네. 어쨌든 이제 한국 영화 100년사에서 굉장히 그 뜻깊은 일을 해줬고 그러니까요. 자랑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네. 지금 또 이제 시국이 조금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또 국민들께 네. 더 큰 힘을 줘서 고맙다라는 네.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최진봉 교수님 코로나19 국면에서 이 행사가 예정대로 될까라고 약간은 우려도 있었는데 어떤 예정대로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그 코로나19 사태가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일을 안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또 그렇게 되면 불안감이 더 커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방역 대책 철저히 하고 아하. 참석하신 분들도 체온 다 재고 네. 이상 증상 없는 분들만 참석하시는 거니까 네. 우리 사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부분을 보여주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요. 네. 오늘 분위기는 아주 화기애 지금 사진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네. 저기 지금 영상에 나오는 것처럼 거기 참석하신 분들 배우들도 그렇고 제작진도 그렇고 자기들이 사진도 찍고요. 셀카도 찍고 그다음에 이제 그 가져온 소품 중에 뭐가 있었냐면 눈 가리개 소품이 있었어요. 그게 포스터 보시면 거기 그 송강호 씨 눈이 가려져 있잖아요. 아하, 네네. 예, 그 소품. 지금 저 김정수 맞습니다. 여사가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 네. 그래서 포스터 속에 눈 가리개 소품도 전달을 해서 직접 사진도 찍고요. 네. 또 기생충 각본집 그리고 스토리보드북을 선물을 했습니다. 네. 대통령께. 스토리보드북은 잘 아시는 것처럼 봉준호 감독이 직접 그린 겁니다. 본인이 예전에 만화가 갖거든요. 꿈이었거든요. 네. 만화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직접 스토리보드를 그리는 걸로 유명해요. 네. 근데 그 스토리북을 직접 전달하고 화기애애하게 박수가 4번 나왔고요. 10번 정도 웃음보가 터지는 그런 행사였다고 합니다. 자, 백문이 불여의 의견입니다. 오찬 분위기, 화기애애한 분위기요.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피곤하신데 오셨어요. 아니요, 추천 보내주신 거는 잘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남편이랑 같이 영화관에 가서 봤고 이러면서 봤습니다. 두 번. 그럼 즉석 퀴즈. 이 배역의 이름은? 금세. 글쎄요, 이수정 교수님, 이게
승자의 여유일까요? 이 대통령 내외 앞에서 어쨌든 즉석 퀴즈 내는 어떤 저 여유도 있네요. 봉준호 감독이. 네, 뭐 역시 놀라운 사람이 틀림이 없습니다. 네. 저런 이제 청와대를 가면 평상시에 농담을 잘하던 사람도 얼어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는 게 당연할 텐데 저런 네. 와중에 지금 이제 퀴즈를 내가지고 이름을 맞춰보라고 그것도 네. 퍼스트 레이디에게 네. 지금 이제 그런 일을 도대체가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있을지 네. 아주 월등한 사람이다. 이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곳에서요, 봉 감독이 자신하고 굉장히 특별한 인연이 있던 분을 만났다고 하는데 대체 누굽니까? 그러니까 저 자리에서 대학 동문과 재회하기도 했는데 단순한 대학 동문이 아니라 어려울 때 서로 도와줬던 인연이 있었습니다. 육성철 청와대 행정관인데요. 아하. 그러니까 저 오른쪽에 있는 같이 셀카 찍었던 분이네. 네. 아. 봉 감독은 내가 결혼하고 충무로 해서 연출을 할 때 쌀도 한 포대 갖다 주고 했다. 그 당시에 누구라도 어려웠었을 거 아하. 아니에요. 그리고 또 육행장관은 내가 결혼을 할 때 결혼 비디오를 봉 감독이 찍어줬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었습니다. 봉 감독이 이제 결혼식 비디오 촬영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했다라고 전해지고 있는데 네. 정말 온 세계 찬사를 받고 대통령한테 칭찬을 받는 그 자리에 또 대학 동문과 재회하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아하. 보통 우리 청와대의 어떤 주요 인물들을 초청하면은 청와대 음식 뭐 먹었을까 궁금하잖아요. 영상 보시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화 기생충이 세계 최고의 영화제라는 아카데미 영화제에서 최고의 영예를 얻고 아주 특별히 자랑스럽습니다. 자랑스러움이 우리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 아주 큰 자부심이 되었고 또 많은 용기를 주었습니다. 예, 지금 제 아내가 우리 봉준호 감독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에게 헌정하는 짜파구리 이거 맛보기로 그렇게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대파를 어떻게 하면 정말 맛있게 할 수 있는지 지금 말씀 좀 해달라고 했는데 이게 사실 체크살이 들어가는데 이게 조금 부담스러우니까 돼지 목살 볶으면서 저 대파, 대파를 많이 넣고 같이 볶으시다가 짜파구리를 같이 끓이시면 진짜 맛있는데 우리 한국 최고의 셰프님께서 대파 요리가 짜파구리에 제가 방송에서 기회 나가면 저 이제 면목동의 시장이에요. 전통시장인데 이 방문 시점은 어제가 아니고 지난 18일 그제예요. 그제 이제 방문했는데 두 유명 셰프를 데리고 방문한 겁니다. 그런데 저기서 이제 이 요리 짜파구리 짜파구리 요리를 하기 위해서 저렇게 돼지 목살하고 이 진도산 대파까지 이제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른바 이연복 셰프 레시피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최진문 교수님 저거 그냥 하룻밤 또다닥 할 수 있는 거 아니라 몇 번 연습 필요한 거 아니에요? 연습을 해야죠, 당연히. 아하. 그러니까 이연복 셰프한테 열심히 전수를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요? 대통령 영부인이 예전에도 그 당대표 하실 때도 대통령 되기 전에도 네. 당에 이제 주요 인사들 불러서 직접 본인이 요리한 거 대접하고 그래요? 그리고 기자들한테도 본인이 준비한 거 선물도 주고 이렇게 아주 세심하게 그 대통령을 보좌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데 이번에도 사실 직접 요리를 한다는 게 영부인이 직접 요리하는 게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잖아요. 네. 근데 짜파구리라는 건 특별히 이제 기생충 영화에서 가장 주목받는 음식 중에 하나인데 이것도 조여정 씨 혼자 먹어봤대요, 사실은. 아하. 제작진은 먹어보질 않았대요. 왜냐면 네. 그 씬에 보면 조여정 씨만 먹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한 번도 먹어보지 못했는데 지금 이연복 셰프가 여러 가지로 이제 그 아이디어도 주고 또 제주산 돼지 목살 그리고 진도산 대파를 가지고 만드는 모습을 알려줘서 네. 결국 이제 영부인께서 이걸 만들어가지고 직접 대접을 했다고 하는데 네. 대접 받는 사람 입장에서 마음이 전해지지 않겠습니까? 이게 뭐 그러네요. 맛도 중요하겠지만 네. 직접 그렇게 영부인이 만들어서 대접하는 모습에 마음 때문에 감사한 마음이 더 크지 않았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제작진과 배우들은 짜파구리를 수없이 먹어봤을 거라 생각했는데 조혜정 씨 빼고 처음 먹어봤다는 거예요. 근데 어제도 먹었다면서 청와대 오기 전에 어제도 이호영 변호사님. 네, 어제 이제 오전에
소공동에 있는 그 한 호텔에서 이제 기생충 기자회견이 끝난 후에 그 중식당에서 코스 요리를 이제 먹는데 그 코스 요리의 그 전체 요리로 지금 또 말이 나왔던 짜파구리가 갑자기 깜짝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계속 이렇게 짜파구리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혹시 이분들이 좀 질리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딱 2젓가락 분량 정도로 조금씩만 이렇게 배분이 됐다고 합니다. 영화상에서의 짜파구리는요, 앞서도 얘기 잠깐 나왔지만 이 짜파구리에다가 고명식으로 이 소고기살 채끝살을 올려요. 근데 이게 이제 그 영화에서는 그게 빈부의 이 격차를 상징하는 장치로 쓰였는데 실제 청와대에서는 앞서 보셨죠? 김정수 여사가 돼지 목살, 이연복 레시피로 돼지 목살과 진도산 대파. 대파값이 폭락해가지고 진도 살리게 하려고 그 진도 대파를 찾았다는 거예요. 김기영 아나운서. 네. 기생충 팀한테 짜파구리는 대체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면 이 사실 앞서 말씀하셨듯이 조여정 씨만 촬영 때 혼자 먹었기 때문에 다른 기생충 죄송합니다. 아우 제가 감이 침이 나와서 먹고 싶어서 거죠. 아이고 침이 나와서 그런 예, 입이 그냥 아유. 예, 네. 기생충 이제 제작진이나 배우들은 먹어보지를 못한 겁니다. 네. 그래서 사실상 제가 볼 때 그 이제 조여정 씨가 촬영 때 먹었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먹은 게 맛있는지 촬영할 때 먹은 게 맛있는지 그 판단은 조여정 씨만이 할 수 있다. 그러네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저는 최진봉 교수님 사실 본 감독 유머제 자신 이름을 활용한 유머죠. 그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옛날에 최양락 씨가 했다는 거 있잖아요. 나는 봉이야 할 수 같은데 이런 유머도 안 했대요. 청와대 가서. 저도 사실은 그 얘기를 많이 들어요. 저도 저 이름에도 봉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네요. 저 친구들도 저보고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런 유머는 안 했는데 대신 문재인 대통령한테 그런 얘기를 해도 참 뭐라고 그랬냐면 정말 놀랍다는 표현을 우리 표현으로 하면 이런 거죠. 정말 뭐 충격에 빠졌다, 충격의 도가니였다 이런 표현을 썼다고 합니다. 이유는 단 하나예요. 뭐냐면 대통령이 이분들 이제 연설을 요청을 했나 봐요. 인사말을 연설을 했는데 7분 연설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영화 기생충 관련된 영화에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들 뭐 짜파구리 관련해서 또는 충격의 도가니에 빠졌다는 얘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뭐 수상 얘기 이런 얘기 쭉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얘기해서 봉준호 감독이 본인도 한 스피치 하는 사람인데 대통령이 7분 동안 이렇게 하시는 걸 보고 정말 놀랐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수상소감할 때도 어떤 분들은 프롬프트 보고 하는데 프롬프트도 없이 7분간 인사말 한 거 충격적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충격의 도가니 할 때 우리 또 유머 삼아 이래야 하잖아요. 충격의 도가니탕이다고 그렇게 말도 하는데 어쨌든 그런 얘기도 스스럼 없이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손정혜 변호사님 이 청와대에서 특별한 제외를 하다 앞서 봉 감독은 특별한 제외를 했지만 뭔가 특별한 제외를 한 사람이 또 한 명 있다고요. 송강호 씨도 사실은 특별한 인연이라고 하면 특별한 인연이죠. 왜냐하면 송강호 배우가 출연했던 전작 중에는 고 노무현 대통령의 역할을 했던 변호인이라는 영화가 있죠. 사실 송강호 씨를 대표하는 작이기도 하지만 이 영화로 인해서 지난 정권의 블랙리스트에 올라서 또 여러 가지 구설도 오르고 문제가 된 사건이기도 한데 그런 만큼 문재인 대통령에게 또 송강호 씨라는 배우는 굉장히 남다르지 않았을까 합니다. 근데 여러 번 만났을 것 같아요. 김기화 아나운서, 문재인 대통령을. 송강호 씨와 문재인 대통령이 인연이 좀 깊더라고요. 그러니까 송강호 씨가 이제 영상에서 봤을 때 굉장히 여유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 번 봤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2007년에 이제 영화 미량, 칸 영화제 이제 수상 축하 행사에서 만났었고, 그리고 2014년 변호인, 이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일화를 이제 다룬 영화죠. 변호인 때 관객과의 대화에서 함께했었고, 2017년 택시 운전사. 요거를 극장에서 함께 관람했습니다. 그 이후에 또 만나게 된 거죠. 자, 저 청와대에 간 좋은 기운을요, 이제 또 각자 위치에서 배우는 배우대로, 봉 감독은 봉 감독대로 각자 위치에서 또 한번 재충전의 기회로 삼기를 희망을 해봅니다. 뉴스파이터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